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김정숙 여사의 이 청와대 특활비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가 가장 적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군요. 네, 연일 보도드리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청와대 특활비 논란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박수현 소통수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정부의 투명함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도입된 이후로 모든 역대 정부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최저의 그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다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 감사원이 특활비 점검을 해왔다는 점도 첨언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당시 편성된 게 125억 원, 집행된 예산은 70.4%인 88억 원입니다. 예, 편성된 예산보다 훨씬 적게 80% 정도 수준만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역대 최저라는 거,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가 역대 최저라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가장 적었다. 현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만 특활비를 가장 적게 썼다는 것과 적절하게 썼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김정숙 여사가 이 특활비로 명품 옷이라든지 사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과 소품은 사비로 산 것이지 특활비를 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니라는 건데 현금으로 대부분 정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이 논란은 경찰 수사와 함께 상당 기간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활비 불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까지 튀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윤석열 당선인을 이제 공격했는데요.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용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수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정숙 여사 공격에 대한 맞공으로 보입니다. 특활비 집행 액수만 놓고 보면은 청와대 특활비가 88억 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썼던 게 147억. 한 60억 정도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쓴 거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액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총장은 각 지역 검찰청 또 지원까지도 거느리고 조직이 청와대보다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특활비가 청와대 특활비보다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겠군요.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 공개가 역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아직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올 초에 법원이 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특활비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또 2019년에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 전체의 특활비를 감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대검은 당시 현장 조사 등도 일절 거부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또 기타 행사 등에 쓰이는데요. 거의 식비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특활비라는 게 이제 영수 처리가 되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검찰도 그렇고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잘 응하지 않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채용, 특별 채용 의혹이 다시 또 불거졌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김정숙 여사가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인데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전문성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추천받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했는데요. 이 자리는 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부터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자리로 대통령 부부가 사는 관저에 살면서 의상과 또 의전 등을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이제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익숙히 아는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좀 시끄럽습니다. 인수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예.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를 선정한 이유는 7, 8년 만에 세계적인 K컬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 이 BTS 9년제 논의를 하느냐에 대한 여러 추측성 보도에 인수위는 K컬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뿐 병역 특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다만 멤버 중 한 명인 진 씨가 올 연말 입대를 앞둔 만큼 자연스럽게 병역 특례 관련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서 병역 특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은 충분히 네, 현행법에선 예술, 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대중음악 같은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병역 면제는 아주 대단한 민감한 얘기니까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취재하고 있는 박자은 기자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